태종실록 7권 태종 4년 5월 4일 갑진 첫 번째 기사 1404년 명영락 2년 임금이 태상전에 문안하다. 태종실록 7권 태종 4년 5월 5일 을사 첫 번째 기사 상왕이 재릉에 참배하다. 태종실록 7권 태종 4년 5월 5일 을사 두 번째 기사 임금이 친히 인소전에 제사하다. 태종실록 7권 태종 4년 5월 5일 을사 세 번째 기사 각 도에 경차관을 보내 군용을 점곡해 하다. 전라도에는 대호군 이유를, 경상도에는 판서운간사 민약손, 충청도에는 대호군 김단을 보내었다. 태종실록 7권 태종 4년 5월 5일 을사 네 번째 기사 정당문학 석윤형의 종이 새 쌍둥이를 낳았다. 태종실록 7권 태종 4년 5월 5일 을사 다섯 번째 기사 왕가인이 돌아와 명의 칙지를 불응하는 여진인이 많다고 하다. 태종실록 7권 태종 4년 5월 5일 을사 여섯 번째 기사 소 1,000마리를 2차로 요동에 보내다. 이 운으로 요동에 가게 하였다. 직사 여권사 장홍수가 수행하였다. 태종실록 7권 태종 4년 5월 7일 정미 첫 번째 기사 달이 태미원에 들어가다. 태종실록 7권 태종 4년 5월 7일 정미 두 번째 기사 한 천모가 등에게 다례를 베풀다. 태종실록 7권 태종 4년 5월 7일 정미 세 번째 기사 청화정에서 왕가인을 접견하다. 태종실록 7권 태종 4년 5월 7일 정미 네 번째 기사 태평관에서 왕가인에게 잔치를 베풀다. 그가가 장차 나가려고 하니 하윤이 들어와 고하기를 반드시 먼저 한 천모가를 만난 본 뒤에 왕가인을 사관으로 가소서 하였다. 임금이 태평관에 가서 한 천모가 등에게 이르기를 내가 왕 천호의 발행을 위로하려고 하오 하고 다례를 행하였다. 그리고 옛 태평관에 이르러 잔치를 베풀었다. 태종실록 7권 태종 4년 5월 9일 기유 첫 번째 기사 사관원에서 원자를 보양하는 법을 상소하다. 상소는 이러하였다. 생각컨대 원자는 나라의 근본이니 성인이 되고 아니 되는 것은 평소 교양의 착하고 착하지 못한 데 있습니다. 지금 원자께서 천자가 뛰어나고 품성이 총명하므로 전하께서 국학에 들어가도록 명하시어 성인이 정치를 하는 도리를 배우게 하였으니 국본을 위하여 염려하는 신바가 지극하다 하겠습니다. 그러하오나 원자의 춘추가 적고 마음가짐이 튼튼하지 못하니 이것이 곧 착하지 못한 기미가 나가기 쉬운 때입니다. 진실로 삼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옛적에 태자가 출생하면 예로서 거행하여 유사가 재계하고 단면을 갖추고 태자를 업고 남교에서 뵙고 또 사부의 직책을 세워 가르치고 길러서 보고 듣는 바가 바른 말 바른 일이 아님이 없기 때문에 왕위에 오른 뒤에 몸에 쌓인 것이 인의 예지의 덕이 아닌 것이 없고 정사에 나타나는 것이 인의 예지 용이 아닌 것이 없으니 국가가 어찌하여 다스려지지 않으며 천하가 어찌하여 태평하지 않겠습니까? 주역에 말하기를 어린 아이를 바르게 기르는 것이 성인이 되는 공부라 하였고 예기에 말하기를 오랫동안 바른 사람과 함께 있으면 바르게 되지 않을 수 없다 하였으니 이것을 두고 한 말일 것입니다. 신등은 생각건대 스승이 적합한 사람이면 교양하는 것이 바르게 되고 친구가 착한 사람이 아니면 경계하여 바로잡을 바가 없사오니 지금 원자에게 원량을 바라면서 스승과 벗을 선택하여 보양하지 않으면 되겠습니까? 하물며 환시의 무리들은 오직 뜻을 맞추고 순종하여 기쁘게만 하니 어찌 항상 원자의 좌우에 있게 할 수 있습니까? 신등은 생각컨대 안평부원군 이서와 참찬 의정부사 권근 같은 이는 모두 사범이 될 만한 사람이니
전하께서는 명하여 동궁의 스승을 삼고 또 덕행과 도예가 있는 선비를 선택하여 유성과 시약의 직책에 있게 하고 환시 가운데 옆에서 아첨하는 사람을 없애어 전우를 바르게 하소서. 임금이 보고 말하였다. 옳도다. 그러나 환시는 소재하는 책임이 있으니 없앨 수 없다. 단면은 예복을 말한다. 태종실록 7권 태종 4년 5월 9일 기후 두 번째 기사 이 방간을 순천부에서 익주에 옮겨 안치하다. 사관원에서 상소하였다. 회안대군 이 방간은 종실의 지친으로서 분수를 아닌 짓을 꾀하여 범하였으니 그 죄가 용서할 수 없사온데 전하께서 다만 남주에 안치하여 목숨을 보존하게 하였으니 덕이 지극히 후하였고 또 대군의 호를 주어서 존귀하게 하였으니 마음에서 우러나는 우애가 아니면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사람이 제 뜻을 얻지 못하면 원망하는 것이니 방간이 이것을 감사하게 여기지 않고 도리어 귀한 간 것을 원망할지 어찌 알며 또 분함과 원함을 이기지 못하여 도리어 변을 일으킬 마음이 있을지 어찌 알겠습니까? 또 순천부는 바닷가에 접하여 왜구가 침노하기 쉬운 곳이고 그 고을의 수령이 병마의 직책을 겸하여서 한 번만 변경이 있으면 모조리 나가서 쫓아 막으니 이때를 당하여 성곽이 비록 완전하다 하더라도 누구와 더불어 지키겠습니까? 도적이 이르기만 하면 이방간 등이 사로잡히는 것을 면하기 어려울까 두렵습니다. 또 이방간 부자는 보통 사람보다 뛰어난 용맹이 있으니 만일 왜구와 더불어 한 당이 되어서 그 뜻을 행하려고 하면 반드시 국가의 환이 될 것입니다. 서전에서 말하기를 보이지 않는 것을 도모하라 하였으니 원컨대 전하께서는 성이 견고하고 바다에서 멀리 떨어진 고을을 택하여 옮겨두고 충직한 사람을 명하여 그 수령을 삼아서 항상 고찰을 더하여 불의의 변에 대비하소서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왜구에게 잡혀갈까 두렵다 하고 전에 있던 익주로 옮겨두었다. 태종실록 7권 태종 4년 5월 11일 신해 첫 번째 기사 사관원에서 노이의 죄를 다시 청하다. 수상께서 노이에게 말하고자 하는 바를 물으셨는데도 다 진달하지 않았으니 이것이 심히 곧지 못합니다 하였다. 박성명이 말하기를 그렇지 않소. 일찍이 덕건대 이가 말하고 싶은 것은 숨김없이 다 말하였다 하오 하니 조유가 말하기를 만일 노이가 옳다면 죄가 신들에게 있고 만일 신들이 옳다면 죄가 노이에게 있어 하였다. 승명이 가추 아래니 임금이 말하기를 만일 곡직을 끝까지 캔다면 너희들은 어찌 잘못이 없겠는가 하고 승명에게 명하여 술을 먹여 보내었다. 태종실록 7권 태종 4년 5월 11일 신해 두 번째 기사 소 1,000마리를 3차로 요동에 보내다. 봉상령 설례를 보내어 삼운의 소 1,000마리를 암령하여 요동으로 가게 하였다. 태종실록 7권 태종 4년 5월 12일 임자 첫 번째 기사 강원도에 우박이 내려 보리 콩 농사에 피해가 있다. 보리와 콩의 싹이 상하였다. 태종실록 7권 태종 4년 5월 12일 임자 두 번째 기사 경회에서 속죄로 받은 재물을 회개하여 구경으로 삼다. 속죄는 재물을 내고 저지른 죄를 면하는 것을 말한다. 태종실록 7권 태종 4년 5월 12일 임자 세 번째 기사 노이의 직첩을 회수 영원히 소용하지 못하게 하고 자손을 금고시키다. 신효는 연안부에 안치하였다. 사관원에서 상언하여 말하였다. 신등이 어제 노이와 신효 등의 불경한 죄를 소로 갖추어 아래 싸운데 전하께서 노이의 자원에 의하여 안치하게 하셨으니 신등은 생각한데 죄는 중하고 벌은 경하여 불경한 마음이 징계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전에 말하기를 신하가 되어서 공경에 그친다 하였고 또 말하기를 신하가 임금을 섬기는데 충성으로 하라 하였으니 신하가 임금에게 대하여 어찌 함부로 불순한 말을 만들어 임금의 덕을 회방하고 밖으로 사람들에게 떠들어 말할 수 있습니까? 불경한 죄가 이미 발각되어 전하께서 특별히 물으시니 노이로서는 마땅히 자신이 죄를 청하여 10,000번 죽어도 사양하지 않아야 할 것인데
간관의 직책으로 꾸며서 말을 하여 해방하는 말을 함부로 만들어낸 죄를 자복하지 않았으니 안으로 흉포한 마음을 품고 밖으로 교사한 것을 꾸민 것이 심합니다. 또 신효는 노의의 뜻에 따라서 서로 더불어 사문해서 회방하였으니 죄가 또한 중합니다. 그러므로 신등이 아울러 그 죄를 청하여 싸운데 전하께서는 조금도 거론하는 바가 없으시니 신등이 실망합니다. 하물며 신등이 듣자오니 노의가 아뢰기를 신효는 범한 것이 없다고 하였다 하오니 천총을 속여 희롱하고 신하답지 못한 죄가 심하지 않습니까? 전하께서 다만 자원에 의하여 안치하게 하였으니 신등은 생각컨대 악을 징계하는 것이 아니라고 여깁니다. 원컨대 전하께서 유사에 명하여 직첩을 거두고 해외에 추방하여 영구히 소용하지 말고 그 자손을 검거하소서. 신효의 죄도 또한 용서할 수 없사오니 바라옵건대 직첩을 거두고 먼 지방에 귀양 보내어 그 마음을 징계하소서. 금고는 벼슬길을 막아 쓰지 않는 일을 말한다. 태종실록 7권 태종 4년 5월 10일 임자 네 번째 기사 형조에서 김귀진의 양천을 변정하게 하다. 사관원에서 양천의 변정하는 것이 그들의 임무가 아니라 하여 상수하여 형조에 옮기기를 청하므로 이에 윤허하였다. 태종실록 7권 태종 4년 5월 13일 개축 첫 번째 기사 피염 중이던 원자 좌우 유선 설칭 김주에게 출사하도록 명하다. 임금이 말하기를 비록 빈사를 둔다 하더라도 어떻게 매일 가르칠 수가 있겠는가. 유선 등은 전과 같이 가르치라 하였다. 설칭 등은 간원에서 상수하여 동궁의 서성을 두고 덕행과 도예가 있는 사람을 택하여 유선 시학의 직책이 있게 하라고 청하였기 때문에 비염하고 사진하지 않았으므로 이 명령이 있었다. 태종실록 7권 태종 4년 5월 15일 을미호 첫 번째 기사 송림 장단 우봉 등지에 많은 비가 내리다. 태종실록 7권 태종 4년 5월 15일 을미호 두 번째 기사 피염을 어긴 대사원 최유경을 파직시키다. 사관원에서 상소하였다. 대사원 최유경의 아들 사위가 무진년에 도관 좌랑이 되어 김규진의 어미를 잡아다가 조사하여 문 안에 수결을 두었으니 유경에게 상피가 되고 집이 이지직은 사위와 함께 도관 좌랑이 되었고 장령 민설은 신사년에 도관 겸 의랑이 되어 종천의 의논에 참여하였으니 지금 규진이 양인이라고 호소함이 있어 모두 마땅히 회피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버젓이 이를 청단하여 모두 상피의 법을 범하였으니 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물며 전월 27일에 주상께서 지평 한홍에게 귀진의 종친한 까닭을 묻고 집에 물러가 있으라고 명하고 말씀하시기를 마땅히 잘 생각하여 처리하라 하셨는데 지직 등이 또한 이를 듣고서 태연하게 죄좌하여 위로는 임금의 명령을 업신여기고 아래는 헌사의 직책을 거르쳤으니 더욱 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였다. 그러므로 모두 파면시켰다. 태종실록 7권 태종 4년 5월 15일 을미호 세 번째 기사 김이선을 대사원 김자지를 집2에 임명하다. 태종실록 7권 태종 4년 5월 15일 을미호 네 번째 기사 과거 자신의 범죄 기록을 파기시킨 이천 박돈지 이사영 등이 탄핵당하다. 사관원에서 상소하여 지의정부사 이천 전 승추부 제학 박동지와 형조전서 이사영 등의 죄를 청하였다. 신등은 생각컨대 사사가 되어 감히 법 아닌 것을 행하고 사사를 꿰어 죄적을 없애려고 한 것은 모두 왕법에 용서할 수 없는 죄입니다. 지금 형조의 관문과 영사 등의 공술에 상고하면 지의정부사 이첨은 홍무 26-7년 사이에 이홍무와 더불어 왕씨 운수의 성쇠를 여러 번 점치다가 발각되어 형조에서 소를 갖춰 죄를 청하여 그 판지를 받은 장문이 형부에 간직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대개 후세에 경계를 남기려고 한 것이었는데 전서 이사영과 의랑, 김분, 허해 등이 첨의 꼬임을 듣고 그 장문을 훔쳐내어 사형이 도리를 시켜 몰래 첨의 집으로 보내었으니 그 간교한 마음을 품고 법을 무너뜨린 사실을 듣는 자는
이를 갈지 않는 이가 없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전제학 박동지가 일찍이 간유를 범하여 그 죄가 문 안에 갇혀 실려 있사온데 전서 이사용과 의랑 김분 허예 그리고 정랑 정종성 좌랑 조안평 등이 그 직책을 돌아보지 않고 오직 돈지의 말만을 듣고 그 문안을 찾아내고 사형은 손수 지난 목으로 동그라미를 쳤사오니 심히 찌법한 뜻이 아닙니다. 서전에 이르기를 사구는 방금을 관장하여 간특한 것을 힐문하고 난폭한 것을 형벌한다고 하였고 맹자는 고요가 사사가 된 것을 논하여 말하기를 잡을 따름이라 하였습니다. 지금 사형 등이 방금을 맡아 꾀를 운용하여 법을 파괴한 것이 이와 같으니 전후에 벼슬이 있으면서 처사한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이첨과 돈지는 모두 문학의 단류인데 첨은 모욕을 범하고 돈지는 간유를 범하여 오랫동안 사람들에게 끼이지 못하다가 다행히 성은을 만나 벼슬이 제보에 이르렀으니 마땅히 충의를 힘써서 직책에 이바지하고 의가 아닌 일을 하여 법을 파괴하지 말아야 할 것인데 가만히 사형 등을 꿰어서 장문을 훔쳐내게 하여 제 집에 감춰두고 문 안에 동그라미를 하여 그 자취를 없애어 마침 죄명을 후세에 전하지 못하게 하여 나라의 법이 어지러워졌으니 첨과 돈지는 벼슬을 얻은 날로부터 그 마음이 항상 전의 허물을 덮으려고 하였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인이 춘추를 지은 것은 왕법을 후세에 전하려고 한 것이요 형부에서 죄적을 남겨둔 것은 그 악한 것을 기록하여 풍속을 징계하자는 것입니다. 신등은 생각한데 이 사형 김분 허예 등은 장문을 훔쳐내고 문 안에 동그라미를 하였으며 이천과 박돈지는 법을 어지럽히려고 음모하였으니 모두 징계하지 않을 수 없고 정종성 조안평 등은 또한 문 안에 동그라미를 치는 의논에 참여하였으니 모두 왕법을 용서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바라옵건대 전하께서는 유사에게 내려 직첩을 거두고 그 까닭을 국문하여 그 죄를 밝게 바로 후인을 징계하소서. 돈지의 예전 이름은 계양인데 소시에 등가하여 현달하였다. 어떤 사람이 그가 장모를 간음하였다고 고소하여 전법사에서 이를 잡아다가 국문하려고 하니 계양이 도망하였다. 법사에서도 도망 중에 옥사가 이루어졌으므로 그 이름을 죄 안에 기록하였다. 그리하여 뒤에 지금의 이름으로 고치었다. 태종실록 7권 태종 4년 5월 15일 을묘 5번째 기사 서부의 장대동에 있는 우물이 3번에 걸쳐 우레처럼 울다. 물을 길던 사람들이 놀라서 사방으로 흩어졌다. 이와 같이 울기를 3번이나 하였다. 태종실록 7권 태종 4년 5월 16일 병진 1번째 기사 탄신 1일이므로 교형과 참형 이하의 죄인을 용서하다. 이제 이하를 용서하였다. 임금이 이모년에 동분명의 수령으로 있었던 차를 아울러 용서하여 외방에 종편시키려고 하였으나 정부에서 불가하다고 하여 그만두었다. 태종실록 7권 태종 4년 5월 16일 병진 2번째 기사 종친과 정승들에게 청화정에서 잔치를 베풀다. 즐기고 밤에 파하였으니 태상전과 상황전에서 주찬을 보냈기 때문이었다. 태종실록 7권 태종 4년 5월 16일 병진 1번째 기사 소 1,000마리를 사차로 요동에 보내다. 사역원 판관 5일을 보내어 사운의 소 1,000마리를 암령하여 요동에 가게 하였다. 태종실록 7권 태종 4년 5월 17일 정사 첫 번째 기사 날씨가 가을과 같았다. 이틀 동안이나 그러하였다. 태종실록 5권 태종 4년 5월 17일 정사 2번째 기사 경상도 하양 영주 계림 등지에 우박이 내리다. 태종실록 7권 태종 4년 5월 17일 정사 3번째 기사 사관원에서 가계 기록을 제출하지 않은 공조전서 양 홍달의 파직을 청하다. 윤허하지 않았다. 홍달의 어미가 천인이기 때문에 즉 임금이 윤허하지 않은 것은 태상왕이 명령을 쫓은 것이었다. 헌사에서 홍달에게 그 어미의 사조 호구를 바치게 하니 임금이 지비 김자지를 불러 명하였다. 홍달의 어미는 여러 사람들이 다 아는 바이니 어찌 호구를 바치게 할 필요가 있느냐.
홍달은 부왕 때부터 오로지 의약을 맡았고 내가 즉위한 뒤에도 또한 그 임무에 부지런하였다. 지금 부왕의 명령으로 볕을 준 것이다. 태종실록 7권 태종 4년 5월 18일 무호 첫 번째 기사. 청화정에서 왕가인에게 잔치를 베풀다. 태종실록 7권 태종 4년 5월 18일 무호 두 번째 기사. 장모상의 아내를 분상시키지 않은 전 지영광 군사 박익문을 귀양 보내다. 익문이 임소에 있을 때 그의 장모가 죽었는데 아내를 분상시키지 않고 5, 6개월이나 지난 뒤에 교대하여 신관이 이르기를 기다려서 가족을 데리고 갔다. 유사에 내려서 그 직첩을 거두고 먼 지방으로 귀양 보내게 하고 아내가 분상하지 않은 죄도 아울러 다스려서 풍속을 바르기를 청하였다. 분상은 먼 곳에서 어버이의 죽음을 듣고 급히 돌아감을 말한다. 태종실록 7권 태종 4년 5월 18일 무호 세 번째 기사. 왕가인의 처자에게 물품을 하사하다. 쌀과 콩 아울러 50석을 주고 그 아들 치에게 갓, 옷, 신을 주었다. 태종실록 7권 태종 4년 5월 19일 기미 첫 번째 기사. 까마귀 떼가 백록산에 모여 울다. 태종실록 7권 태종 4년 5월 19일 기미 두 번째 기사. 길주의 큰 돌에 불에 타 재가 되다. 태종실록 7권 태종 4년 5월 19일 기미 세 번째 기사. 왕가인이 경사로 돌아가다 임금이 서교에서 전송하였다. 태종실록 7권 태종 4년 5월 19일 기미 네 번째 기사. 계품사 김첨이 여진 지역을 조선에서 관할하기를 청하는 주본과 지도를 가지고 명에 가다. 주본은 이러하였다. 조사해보건대 본국의 동북지방은 공험진으로부터 공주, 길주, 단주, 영주, 웅주, 함주 등 고을이 모두 본국의 땅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요 나라 건통 7년 1107년에 동여진이 난을 일으켜 함주 이북의 땅을 빼앗아 운구하고 있었는데 고려의 예왕 왕후가 요에 고하여 토벌할 것을 청하고 군사를 보내 회복하였고 원나라 초년 5년에 이르러 몽고의 산길보지 등 관원이 여진을 거두어 부속시킬 때에 본국의 반민 조희와 탁정 등이 그 땅을 가지고 항복하였으므로 조희로 총관을 삼고 탁정으로 천호를 삼아 군민을 관할하였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여진의 인민들이 그 사이에 섞여 살아서 각각 방언으로 그들이 사는 곳을 이름지어 길주를 해양이라 칭하고 단주를 동로울이라 칭하고 영주를 삼산이라 칭하고 웅주를 홍긍이라 칭하고 함주를 함란이라 칭하였습니다. 지정 16년 1356년에 이르러 공민왕 왕전이 원나라 조정의 신달하에 모두 혁파하고 인하여 공험진 이남을 본국에 환속시키고 관리를 정하여 관할하여 다스렸습니다. 성조 홍무 21년 2월에 호부의 자문을 받았사온데 호부시랑 양정 등 관원이 태조 고황제의 성지를 헌봉하기를 철령 이북 이동 이서는 원래 개원의 관할에 속하였으니 군민을 그대로 요동의 관할에 소속시키라 하였습니다. 본국에서는 즉시 상항의 사건으로 인하여 배신 밀직 제학 박의중을 보내어 표문을 받들고 조정에 가서 호소하여 공험직 이붕은 요동에 환속하고 공험진 이남에서 천령까지는 본국에 환속시켜 주기를 빌었습니다. 당년 6월 12일 박의중이 경사에서 돌아와서 예부의 자문을 받아보니 본부 상성 위원명이 등 관원이 당년 4월 18일에 성지를 헌봉하기를 천령의 이 일로 인하여 왕국에서 말이 있다 하시고 전과 같이 관리를 정하여 관할에 다스리게 하였습니다. 지금 험차하신 동령미 천호 왕수가 싸가지고 온 치규를 받들어 보니 삼산 동로올 등처의 여진 지역의 관민인들을 초유한다 하셨습니다. 삼고하건대 삼산 천호 이영리 불화 등 10처 인원이 비록 여진 인민에 속해 있기는 하나 본국 지면에 와서 산지가 연대가 오래고 호인 나주 등의 군사와 외구의 침략을 여러 번 겪었기 때문에 조잔하여 거의 다 없어지고 그 유종이
남아있는 것이 얼마 없으며 또 본국의 인민과 서로 혼인하여 자손을 낳아서 부역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또 신의 조상이 일찍이 동북 지면에 살았으므로 현조 이안사의 분묘도 현재 공주에 있고 고조 행리와 조 이자춘의 분묘도 모두 함주에 있습니다. 생각건대 소강이 성조를 만난 이래로 여러 번 고황저의 조지를 받아 싸운데 화외를 구분하지 않고 일시동안하여 동인하였으며 또 성조의 호율 내의 한 조목에 준하면 홍무 7년 10월 이전에 다른 고을로 유의하여 일찍이 그곳에 호적에 등재되어 부역에 종사하고 있는 자는 논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소방은 이미 동인의 가운데 있사옵고 공음진 이남이 또 고황제의 왕국유사라는 명령을 입었사오니 그곳에 살고 있는 여진 유족의 인민들을 본국에서 전과 같이 관할하게 하시면 한나라가 다행하겠습니다. 이 때문에 지금 배신 예문관 제학 김첨을 보내어 주본과 지영 도본을 받들고 경사에 가게 하여 주달하였습니다. 현조는 오대조를 말하고 화외는 치화가 미치지 않는 것이고 일시동인은 모든 것을 평등하게 사랑한다는 뜻이고 동인은 친소의 차별 없이 평등하게 사랑한다는 것이다. 태종실록 7권 태종 4년 5월 20일 경신 첫 번째 기사. 흐리고 비가 내리다. 태종실록 7권 태종 4년 5월 21일 신유 첫 번째 기사. 종묘사직 산악 소격전 등에 가서 기우하다. 종묘사직 악해동 명산대천 및 소격전에 비를 빌고 원옥을 심리하고 빈궁한 사람을 진율하고 드러난 백골과 시체를 묻어주고 또 문가학을 시켜 기우하였다. 태종실록 7권 태종 4년 5월 21일 신유 두 번째 기사. 5차례로 소 1,000마리를 요동에 보내다. 사역원 부사 강방우를 보내어 오운의 소 1,000마리를 암령하여 오동에 가게 하였다. 태종실록 7권 태종 4년 5월 22일 임술 첫 번째 기사. 금주령을 내리다. 태종실록 7권 태종 4년 5월 22일 임술 두 번째 기사. 임금이 몸이 편치 못해 정사를 보지 않다. 태종실록 7권 태종 4년 5월 23일 개의 첫 번째 기사. 태백성이 낮에 나타나다. 태종실록 7권 태종 4년 5월 23일 개의 두 번째 기사. 민호의 출력시 빈부에 따라 차등적으로 조호를 주게 하다. 각도 각관에 명하여 민호의 빈부와 강약을 나누어 조호를 주게 하였다. 의정부에서 아뢰었다. 외방의 민호가 부유하고 강한 자는 조호를 많이 얻고 가난하고 어려운 자는 도리어 조호를 얻지 못하여 유리에 살 곳을 잃어서 군액이 날로 감축되오니 원컨대 각도로 하여금 차등에 따라서 상장하게 하소서. 1. 갑사는 2, 3개월 이하는 봉족 2호를 주고 4, 5개월 이하는 1호를 주고 6, 7개월 이상은 주지 말 것. 1. 시위군 완산자재패는 1, 2개월 이하는 봉족 2호를 주고 3, 4개월 이하는 봉족 1호를 주고 5, 6개월 이상은 주지 말 것. 기성군은 2, 3개월 이하는 봉족 2호를 주고 4, 5개월 이하는 봉족 1호를 주고 7, 8개월 이상은 스스로 1령을 세우고 15개월 이상은 스스로 2령을 세울 것. 1. 진속군과 출연군, 철소가는 1, 2개월 이하는 1호를 주고 3, 4개월 이상은 주지 말 것. 수성군과 일수양반은 3, 4개월 이하의 사람만으로 쓰고 5, 6개월 이상의 사람은 쓰지 말 것. 또한 봉족을 주지 말 것. 1. 각사의 이전, 대장, 대부, 정리, 조례, 도부 외에 수공, 군기관, 별군, 송모치, 취라치는 1, 2개월 이하는 봉족 1호를 주고 3, 4개월 이상은 주지 말 것. 향리는 1, 2개월 이하는 동류 봉족 1호를 주고 3, 4개월 이상은 주지 말 것. 영리, 수참가는 1, 2개월 이하는 동류 봉족 1호를 주고 3, 4개월 이상은 주지 말 것. 1. 공하의 구종과 원주의 진척도 같이 할 것. 무릇 여러 봉족호는 모두 2, 3개월
이하의 사람을 쓰고 4, 5개월 이상의 사람은 쓰지 말 것. 상항의 봉족을 정해주는 외에 각색의 상력이 있는 자는 모두 봉족을 주지 말 것입니다. 하였으므로 그대로 따랐다. 태종실록 7권 태종 5년 5월 24일 갑자 첫 번째 기사. 많은 비가 내리다. 태종실록 7권 태종 4년 5월 25일 얼축 첫 번째 기사. 태백성이 낮에 나타나다. 태종실록 7권 태종 4년 5월 25일 얼축 두 번째 기사. 이사영, 이천, 박돈지 등을 귀양 보내다. 순금사 조사 내용. 처음에 대간이 각각 상소하여 이천, 박돈지, 이사영 등의 죄를 정하니 이천 등을 순금사에 내리었다. 순금사에서 이천, 박돈지의 죄상을 물으니 이천은 말하기를 내가 대사원으로 있을 때 사형이 와서 말하기를 너가 왕실을 위하여 그 흥쇠를 점친 죄 과장이 형조의 상자 속에 보관되어 있다. 후인이 보아서는 안 될 것이니 내가 꺼내다가 너에게 주려고 한다 하였기 때문에 나도 또한 청하였더니 후일에 영사에게 주어서 보냈습니다 하였고, 박돈지는 말하기를 내가 갑인년의 죄를 얻었는데 경신년에 이르러 도평의사사가 말하기를 잘못 죄를 입었으므로 왕지를 받들고 죄 안에 동그라미를 치게 하였는데 글씨획이 가늘어서 동그라미를 치지 않은 것과 같다 하였으므로 내가 사형에게 말하기를 기왕에 잘못 죄를 입어서 동그라미를 친다면 흔적이 없도록 해달라고 하였더니 사형이 허락하였습니다 하였고, 사형과 조한평의 말도 첨과 돈지의 말과 같았다. 임금이 말하였다. 이첨과 박돈지는 본래 공로가 있으며 허해는 나의 은문의 사위이고 김부는 공신의 사위이다. 그리고 정종성과 조안평은 비록 죄 안에다 동그라미를 치는 데는 참여하였으나 장문을 퇴하는 것을 알지 못하였으니 모두 자원에 따라 부처하고 이 사형은 행수로서 수창하였으니 직첩을 거두고 예방에 부처하라.